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용쌤입니다. 2024년 대비 수능 특강 영어 4강 요지 추론 엑서사이즈 3번 나가겠습니다. 첫 문장 보니까 약간 길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강조 구문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It is not 그리고 that 이렇게 강조가 들어가면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되는데 이러이러한 것은 이것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에요. 대절한 것은 이것이다. 간단하게 해석을 해볼게요. 우리가 can give, 줄 수 있대요. 간접 목적어입니다. 삶의 직접 목적어입니다. 의미를 줄 수 있다. 간단하죠? 우리가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through,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만은 아니다. 우리가 삶의 의미를 행위를 통해 부여할 수 있죠. 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 어떤 의미 있는 행위를 할 수 있죠. 그걸 통해서 의미를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는 건 오로지 행위를 통해서만은 아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볼게요. insofar as는 뭐뭐 하는 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as long as랑 더 친하죠.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요 can answer, 답할 수 있는 한, 삶의 특정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한, 어떻게 책임감 있게 답할 수 있는 한, 책임감 있게 답할 수 있는 한, 우리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건 행위뿐만이 아니고요. 또 책임감 있게 답할 수 있는 한, 우리는요 can fulfill은 가득 채우는 거니까 충족시키다 라는 뜻이죠. 우리는 존재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존재의 요구를 충족시킨다라는 건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얘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존재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존재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데요. Not only as, 이것로서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행위자, 즉 행동을 하는 거죠.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as loving,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죠. 애정 어린 거예요. 애정 어린 인간으로서, 휴먼 빙은 인간이죠. 애정 어린 인간으로서도 존재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디맨드는 요구라는 뜻입니다. 땡땡 부연 설명 나오죠. 무슨 말이야? 우리의 애정 어린 헌신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에 대한 헌신? 아름다운 것, the great, 위대한 것, good, 선한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애정 어린 전념, 헌신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삶의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이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건 존재의 요구를 충족시킨다라는 거죠. 존재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not only 행위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도 가능하다. 아름다운 것, 위대한 것, 그리고 선한 것에 대한 전념인 거죠. 아름다움만 쓸게요. 아름다움에 대한 애정 어린 전념을 통해서 가능하다. 가보겠습니다. Should I? 내가, 그 다음에 이제 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Should I? 내가 혹시 try to explain, 설명해 줘야 되냐? For you, 너에게 with some, hackneyed는 진부한 거죠. 이 진부한 phrase는 어구입니다. 표현이죠. 이 진부한 표현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냐? 이게 얼마나 당연한 얘기인데 진부한 얘기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냐? How, 무엇에 대해서? Explain how 이렇게 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설명하냐면 어떻게 그리고 왜 이 아름다움을 경험한다라는 것이 can make, 그 삶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지를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왜 이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 내가 애정어린 전념으로 아름다움을 대하는 것, 그것이 삶을 의미 있게 어떻게 왜 만들 수 있는지를 이 진부한 말들로 너에게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냐? 나는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줄게, 이런 거예요. 난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줄게.
I prefer to. 길어요. 길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이걸 선호해요. To confine은 국한시키는 거죠. 나는 내 자신을 여기에 국한시킬게. The following, 다음과 같은 생각 실험, 즉 사고 실험이죠. 다음과 같은 사고 실험에 나는 내 자신을 국한해 볼게. 즉 사고 실험을 통해서 내가 설명해 볼게. 사고 실험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사고 실험을 통해서 내가 설명해 볼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봐. 요 대절을 생각해 봐. 대절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까지네요. 볼게요. 길지만 어렵지 않아요. 너가 sitting 앉아 있습니다. 콘서트 홀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너가 listening to 듣고 있습니다. 너가 제일 좋아하는 심포니 교향곡을 듣고 있어요. 자, 콘서트 홀에 앉아서 막 어마어마하게 큰 오페라 극장에 딱 앉아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듣고 싶었던 교향곡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your favorite bars, 음악에서 많은 마디를 말하는 거죠. 너의 가장 좋아하는 마디, 이 교향곡의 마디가 resound, 울려 퍼져. 너의 귓가에 지금 막 울려 퍼지고 있어. 제일 좋아하는 마디가. 그리고 you are, 너는요 너무 감동했어. moved, 감동한 거죠. by the music, 그 음악에 너는 너무 감동해서, 그래서 it sends, 그것이 보내죠. shiver는 떨림이 shiver예요. 전율인 거죠. 전율을 보내죠. 어디에? 너의 척추에다가. 즉 너의 등골이 전율이 와 라는 말이죠. 등골의 전율을 전해준다라는 건. 자, 이런 상황이에요. 어렵지 않죠? 내가 콘서트 홀에 앉아서 음악을 듣고 있고요. 교향곡을. 내 가장 좋아하는 마디가 너의 귓가에 울려 퍼집니다. 나는 너무 감동해서요. 그래서 등골에 전율이 온다라는 거죠. 이런 경험 한 적 있습니까? 그리고 now 이제 두 번째. 요걸 상상해 보세요. 요걸 상상해 보세요. 자, 내가 지금 너무 감동한 상황이에요. 너무 감동한 상황이에요. 가주어입니다. It would be possible, 가능할 거야. 누군가가 의미상의 주어예요. 누군가가 진주어입니다. To ask, 이렇게 물어보는 게 가능할 거라고 한번 생각해 봐. 뭘 물어볼 거냐면 너에게 이 순간에 요걸 물어볼 거예요. 너에게 이 순간에 요걸 물어볼 거예요. 너의 삶이 의미가 있니? 라고 물어볼 거예요. 다시. 자, 요런 상황이에요.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imagine that, 이걸 상상해봐. It would be possible, 이게 가능하다고 한번 생각해봐. 누군가가 to ask you,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 순간에 너의 삶이 의미가 있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내가 지금 너무나 황홀한 지경에 빠져 있는데 의미가 있다고 답을 할 거예요. 의미가 있다고 답을 할 건데 약간 좀 어렵게 말이죠. 보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저번 시간에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설명했는데요. 우리가 투부정사를 써주고 그게 가주어, 진주어든 어떤 상황에서든 투부정사를 써주고 이 동작의 주인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for 누구 이렇게 써줄 수 있죠. 투부정사 앞에 for 누구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얘가 의미상의 주어고요. 의미상의 주어의 해석은 있는 이가 주어처럼 해석해 주면 됩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ask, 물어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죠. 자, 삶이 의미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계속 갑니다. I believe, 나는 믿어. 나는 믿어. You'd agree with me, 너가 나한테 동의할 거라고 믿어. 만약 이러한 상황이 있다면, 이러한 상황이 있다면 넌 나한테 동의할 거라고 믿어. 어떤 상황이냐면, 자, 내가 이렇게 선언할 거야. I declare, 엄명하다, 선언하다. 내가 이렇게 선언할 거야. 이 경우에 너는 would only, 오로지 be able to give, 줄 수 있어. 한 가지 답만 줄 수 있어. 자,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너의 삶이 의미가 있냐? 라고 물어봤을 때, 자, 너는 한 가지, 너는 우리죠, 독자예요. 너는 한 가지 답만 할 수 있어. and 그리고 그 답은 would go something like, 이런 게 될 거야. would go something like는 그냥 하나의 표현으로 알아두는 게 훨씬 편합니다.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그리고 그 대답은 would go something like, 이런 게 될 거야. 그 대답은 이런 게 될 거야. 뭐냐면 얘 가주어죠. 우리가 이렇게 답한다라는 거야. It would have been, 그것은 worth it,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을 거야.
조동사 뒤에 이렇게 현재 완료를 써주면 이런 의미를 갖죠. 어떤 과거의 의미를 갖고요. 또 어떤 가정의 의미를 갖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것은 would have been worth it.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을 거야. worth it.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뭐가? 얘가 진주어거든요. to have lived. 살았다면 for this moment. 이 순간만을 위해서 alone. for this moment alone. 이 순간만을 위해서 내가 살았다면 그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을 거야 라는 거죠. 다시 여기 지금 쌤이 가정법처럼 해석했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라 그랬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앞서서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내가 너무나 이 황홀경에 빠져 있을 때 당신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의미 있다고 답할 건데 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독자야. 너 나한테 동의할 수밖에 없을 거야. 만약에 내가 이 대절 안 닫았네요. 대절은 여기서 닫히죠. 내가 만약에 이렇게 언명한다면, 이렇게 선언한다면 너는 나한테 동의할 거야. 뭐라고 선언할 거냐면 you'd only 너 give one answer. 한 가지 답만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한 가지 답은 바로 땡땡 요렇게 될 거야. 한 가지 답은 내가 이렇게 대답한다 이거야. 내가 이 순간만을 위해서 have lived,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순간만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한다면 it would have been, 그것은 worth it,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을 거야. 내가 지금 듣고 황홀경에 빠진 그 순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아름다움의 애정어린 전념을 갖고 있을 때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들 가정법이라는 게 반드시 if가 있어야 형성되는 게 아니고요. 요 조동사의 과거형이 필수거든요. 조동사의 과거형이 가정법을 만드는데 필수 요소예요. if가 없어도 이렇게 가정의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요거를 한번 써보면 과거를 우리가 가정해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거를 가정해 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쓸 수 있죠. 주인절을 먼저 써볼게요. 주인절을 주어 다음에 여기다가 과거 would가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요. would 다음에 여기다가 현재 완료를 써줘요. have 플러스 과거 분사를 써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보여야 되는데 밑에다 써야겠다. 안 보일 것 같아서 밑에 쓸게요. 그 다음에 if절을 써보겠습니다. 만약에 얘가 이렇게 한다면 주어 다음에 여기다가 과거 완료를 써줘요. had 플러스 pp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랬다면 그러면 그건 이랬을 거야 라는 이제 가정의 의미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정법 진짜 쉬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를 가정할 때는 여기 과거 완료를 써주면 되고요. 여기도 과거 완료 써주면 돼요. 근데 조동사를 넣기 때문에 had를 못 쓰고 have 현재 완료를 써줄 수밖에 없는 거죠.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면 다시 지워보겠습니다. 저는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되게 천천히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좀 지루하고 조금 더 빨리 나갔으면 하는 친구들은 배속으로 듣거나 스킵해도 괜찮습니다. 여기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잘 나왔죠. 가주어. 그러니까 여기에 주절에 가주어를 써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왔죠. would have been, would 뒤에 현재 완료를 써준 거예요. 만약에는 여기 들어가죠. 이러 했을 것이다. worth의 가치가 있었을 것이다. 뭐 한다면 여기에 이제 진주어가 들어간 거고요. 진주어 자리에 if 대신 to have lived, 내가 이 순간만을 위해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풀었으면 이렇게 되겠죠. if절을 가지고 쓰면 if I had lived for this moment alone, 이 순간만을 가지고 이 순간만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풀었으면 이런 식으로 써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긴 투부정사로 써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would 뒤에처럼 have로 써준 거죠. 이해됐습니까? 안 됐다면 주변에 영어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저한테 연락하셔도 되고요. 인스타로.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네, 됐죠? 그래서 이게 exercise 3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주제예요.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함으로써 삶의 의미, 존재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 볼게요. 4번이 좀 3번이 좀 오래 걸렸죠. 지워도 될까요? 네. 됐습니까? 네. 자, 보겠습니다. 네, 4번 볼게요. 이런 얘기합니다. 첫 문장에 연구 과정이 있는데요. 과학 연구 한번 생각하면 돼요. 과학 연구 떠올리기 쉽죠. 연구 과정이요. 흔히 not entirely 전적으로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주제예요. 다시 뭐라고 그랬냐면 연구 과정이 있어요.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연구 과정은 전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 뭐가 필요하다고 나중에 얘기하냐면 이성이 아니라 영감이 필요하다. 이 영감은 창의적인 부분이죠. 이게 필요하다. 당연히 합리적인 부분도 필요하겠죠. 우리가 보통 과학하면 생각하는 게, 연구하면 생각하는 게 보통 요거죠. 합리적인 부분, 이성적인 부분, 논리적인 부분.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얘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한 거예요. 전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 연구 과정이. 됐죠? 쓰고 갈게요. 네, 이 얘기했습니다. 연구 과정은 전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 적이지 않다. 계속하겠습니다. In the classical 그러면은 고전적인 거고 전형적인 거죠. 그동안 계속 해오던 게 고전적이고 전형적인 거죠. 이 전형적인 적용에 있어서요. 과학적인 방법에 전형적인 적용에 있어서요. 이게 과학적인 방법이야 라고 하는 거죠. 이 전형적인 방법에 있어서 연구자는요, is supposed to 라고 하는 건, suppose는 가정하다죠. 가정하다. 그러니까 be supposed. 이렇게 하도록 가정된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연구자는요, supposed to 해야 합니다. develop. 형성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가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첫 번째 develop 해야 되고요. 두 번째 design 설계해야 합니다. crucial 결정적인 연구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to test it.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요. 결정적인 연구를 디자인 설계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다시 뭐라 그랬냐면 전형적인으로 갈게요. 전형적인 이 과학 연구에 있어서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가설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실험이 필요합니다. 결정적인 실험이 필요해요. 계속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설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볼게요. 만약에요, 이 가설이요, withstand, 견딥니다. 방금 제가 언급한 건 좀 이따 얘기하네요. 이 가설이요, 견뎌요. 이 테스트를 견딥니다. withstand는 견디다. 이 테스트를 견딘다라는 건 테스트를 어느 정도 통과한 거네요. if절인데 쉼표 안 줬어요. 이런 거 딱 잘 잘라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가설이 이 검증을 견딘다면요, 일반화가요, is, 그 다음에는요, 일반화가 argued for, 지지받습니다. 일반화의 지지를 받습니다. 다시 이런 게 있어요. argue for가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지지하다, 찬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지지하다, 찬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argue for 지지합니다. 뭘 지지해요? generalization을 지지합니다. 누군가가 일반화를 지지해요. 이거 수동태 문장으로 만들어 볼까요? 수동태 문장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죠. 일반화가 지지받는 거죠. is BPP 수동태니까 argued for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화가 지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일반화에 찬성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누군가가 일반화에 찬성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 가설이 테스트를 견뎌냈을 때 일반화가 지지가 됩니다. 이 가설이 어느 정도 일반화에 찬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화 되는 것에 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on advance in understanding, 이해에 있어서의 발전이 만들어집니다라는 거죠. 이해에 있어서 발전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자, 가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가설이 검증됐어요. 그러면 일반화가 지지를 받고요. 일반화 시켜도 되겠다라는 지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해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보여야 될 텐데. 4번 문장. 그러나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거 문장 삽입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where did the hypothesis, 그 가설은요, where come from, 어디에서 온 거예요? In the first place는 애초에, 처음에 이런 뜻입니다. 애초에 이 가설은 어디서 온 거죠? 내 머릿속에서 온 거죠. 영감인 거예요. 다음 문장 볼게요. I have a colleague, 나 어떤 동료가 있어요. 나 동료가 있습니다. 맞죠? 네. 어떤 동료냐면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보통 이제 뭐뭐의라고 해석을 해줘요. 의라고 해석 안 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동료냐면 그 사람의 가장 좋아하는 질문이 요거예요. 그 사람의 가장 좋아하는 질문이 왜 그러지? 라는 질문이에요. 뭘 할 때마다 저거 왜 저러지? 저거 왜 저러지? 이게 어떤 연구자의 어떤 기본 자세죠. 라는 가장 좋아하는 질문이 이런 걸 가진 그러한 동료가 있어요. 소유격 관계대명사절은 일반적인 관계대명사절과 달리 완전합니다. 뒷문장 볼까요? 가장 좋아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완전하죠. 그러니까 여기 그냥 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I've seen, 나는 봅니다. 지각동사예요. 이 순수한 뭡니까? 질문이 spawn이라고 하는 거는 맞죠? 네. spawn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알을 낳다, 산란하다로 많이 쓰죠. 그래서 무언가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훌륭한 연구 프로젝트를 탄생시키는 걸 난 봅니다. 어떻게? A few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은 적다라는 의미지만 quite a few 이러면 꽤 많은 이런 뜻이에요. 꽤 많은 경우에 그러한 것을 봅니다. 다시. 난 이런 동료가 있어요. Why this so? 왜 그러지? 라는 질문을 가장 좋아하는 동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순수한 질문이 탄생시키는 걸 봅니다. 지각동사 썼기 때문에 동사 원형 들어간 거예요. spawning, ing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지각동사는 분사까지 가능. 훌륭한 연구 프로젝트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뭐가? 이 질문 하나가.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얘 지워도 되겠습니까? 지웁니다. 됐죠? 지금 뭐라 그랬냐면 왜라는 이 질문이 훌륭한 프로젝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훌륭한 연구 프로젝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왜라는 질문은 또 내 영감에서 나온 거라고요.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봅시다. 연구라는 것은요, 본질을 얘기합니다. 연구라는 것은요, 믹스처, 혼합물이에요. 뭐의 혼합물이냐면 inspiration 첫 번째, 영감과 rational 합리적인 사고의 혼합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봅시다. 영감은 뭐냐면요, 가설 생성, 머릿속에서 가설 생성하는 거죠. 왜 그러지? 이렇게 해도 될까라는 것이요. musing over,
숙고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어드는 이상한 겁니다. 이상하고 무언가 놀라운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finding, 찾는 거죠. lines of attack, line은 방침 이런 뜻이 있어요. 방침, 방책. 방침이라기보다는 방안이 나을 것 같아요. 방안, 방책. 그러니까 공격 방안을 찾는 거예요. 즉 해결책이죠. 공격 방안,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난해한 문제에 대해서, 난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찾는 것. 이런 게 뭐야? 인스피레이션이에요. 영감. 이 영감과 합리적인 사고죠. 합리적인 사고는 뭡니까? 디자인, 설계하고 execution, 그러면 실행하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실험을 설계하고 결정적인 실험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 그 다음에 분석하는 거죠. 그 결과를 분석해야죠. In terms of라고 하는 건 어떠한 관점에서. 기존의 이론이에요. 기존의 이론은 증명된 거죠. 그 기존의 이론의 관점에서 결과를 분석하는 것. 결과 나오기 전에 그 실험을 디자인,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 이러한 합리적인 사고를 합친 혼합물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얘기하는 거죠. 연구 과정은 영감과 합리가 합쳐진 거다 라는 거예요. 끝났습니까? 네, 7번 문장 볼게요. 그러니까 마지막 most of the books, 대부분의 책들이요. 어디에? 이 연구 방법과 이 실험의 설계, 연구 방법과 실험의 설계에 대한 대부분의 책들이요. There are hundreds of them. 걔네들이 수백 권이 있는데 그 대부분의 책들이요. Be concerned with 무엇과 관련이 있다. 이 합리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연구 방법과 과학 실험 설계에 대한 많은 책들이 수백 권의 책들이 있는데 그 대부분이 이 합리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fail, 실패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동사.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표시하는 건 병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패한다라는 거죠. To deal with는 다루다라는 뜻이죠. 무엇을? 이 창의적인 부분을 다루는 데는 실패한다는 뜻이에요.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이 창의적인 부분은 제가 처음부터 썼지만 여기에 처음 등장했어요. 여기 빈칸 뚫릴 수 있습니다. 밑에도 근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creative part는 빈칸 뚫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창의적인 부분을 다루는 데는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영감적인 부분이요. 그러나 우리다 뭐가 없이는, 이 창의적인 부분이 없이는 어떠한 진정한 연구도 would be done, 만들어질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통찰력도 would be gained, 얻어질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이론도 would not formulated, 형성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formulate, 형성하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는 영감과 합리의 혼합물이고요. 이거에 대한 책들이 많지만 이거 무시하면은 이러한 것들이 어떤 연구, 진정한 연구나 통찰력이나 어떤 새로운 이론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한 가지만 할게요. 얘 지워도 되겠습니까? 밑에 것만. 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정법 얘기 아까 또 했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가정법의 필수 요소는 if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동사의 과거형이거든요. 가정법의 필수 요소는. 그래서 without 명사, 이거 가지고도 가정법이 돼요. 이게 없으면 이런 뜻이요. 이게 없으면 I가 아니라 주어가 이럴 것이다 라는 문장에 쓰였어요. 다시. 이것이 없다면 이런 뜻이고요. 이것이 없다면 주어가 이러할 것이다 라는 문장이에요. 이걸 좀 바꿔줄 수 있어요. without을 이렇게도 쓸 수 있죠. but for 명사, 이것이 없다면 이러할 것이다. 저걸 좀 이따 다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바뀔 수 있죠. if it were, 가정법에서 우리 과거 동사 써주잖아요. 그래서 were not for 명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이라는 의미예요. 바꿔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우겠습니다. 어디 있죠? 여기 있죠. Without the creative part, 이것이 없다면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If it were not for the creative part.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exercise 4까지 4강은 여기까지 5강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